저는 업무의 특성상 잦은 정근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각지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야마구치의 하기라는 곳으로 정근을 갔을 때 일입니다. 그때 저는 싸게 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잠시 머무를 그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. 집은 무척 깊은 산속에 있었던 데다가 크고 오래된 곳이라서 마음에 좀 걸리긴 했습니다. 그렇게 그곳에서 살게 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딸이 정원에서 묘한 상자 하나를 찾아왔습니다. 낡은 집안이며 정원을 대청소하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도 그런 상자는 보질 못했습니다. 매우 독특한 모양의 이 상자를 못 봤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. 저는 영감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상자에서는 왠지 모르게 아주 불길한 그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상자를 바로 태워버렸습니다. 어차피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버리거나 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죠. 그로부터 며칠 후 제 친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차는 불꽃에 휩싸여 버렸고 전신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친구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다른 친구가 집에 피워둔 모닥불에서 옮겨 붙는 불로 오른쪽 얼굴과 팔 쪽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. 저는 병원으로 가서 친구에게 사정을 물어봤습니다. 그러자 친구가 사고 일어나기 전날에 온몸이 불에 구워지는 꿈을 꿨다. 저는 평소 미신 같은 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. 전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쓰레기 소각로로 갔고 그곳에서 그 상자를 찾아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자는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것입니다. 상자를 손에 들자 엄청난 한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.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3개의 인형이었습니다. 그것은 흔하디 흔한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인형이었죠. 3개의 인형 중 1개는 모조리 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반만이 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전혀 타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. 절반 정도가 타버린 인형을 손에 들자 인형의 옷이 미끄러지듯 떨어져 버렸고 인형의 뒤쪽을 본 순간 전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. 인형의 뒤쪽에 방금 병원에서 만나고 온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럼 설마... 저는 타지 않은 온전한 인형의 뒤를 살펴보았고 그곳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? 저와 두 친구들 사이에 특별한 공통점도 없습니다.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이 집에 왜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? 이 집에 나를 원망하던 누군가가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? 하지만 제 지인들 중에서 야마구치에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전 다음날 바로 그 집에서 나왔고 그 인형들을 모두 절에 맡겼습니다. 하지만 그때 주지 스님의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가끔 잠을 설치곤 합니다. 간곡하게 부탁하시니 저희 절에서 거두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양을 한다고 해서 한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.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원한이 아니에요.